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이스트 할렘의 지하철에서 35세와 57세 2명의 남성이 폭력 사건에 연루돼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45분 지하철 6번 노선의 북쪽 방면에서 이 2명의 남성은 20대 용의자 남성 2명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지하철이 렉싱턴 애비뉴와 110번가를 지날 무렵 언쟁은 극도로 치달았고 20대 용의자 중 한 사람이 35세 남성의 얼굴을 칼로 그었습니다. 또 용의자는 57세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한 뒤 피해자 2명의 남성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특히 35세 남성은 귀 일부분이 잘리고 부분적으로 실명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2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20대 후반의 흑인으로 당시 버건디색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20대의 히스패닉으로 신장은 약 5피트 8인치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이스트 할렘 지하철에서는 성추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경 125번가 지하철역 안에서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하철 안에 서 있는 여성의 뒤로 다가가 몸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하철역 안에서 근무 중이란 경찰이 이 남성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따라간 결과 이 남성이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3급 성범죄자로 지난 10월에도 브롱스의 한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의 다리를 만진 혐의로 체포되는 등 이미 7건의 체포 기록이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총 3급으로 분류되며 이 남성이 속한 3급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뉴저지주 몽클레어에서 실종된 여성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경찰은 어제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 이글락 저수지에서 30살 여성 사라 버틀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1월 22일 밤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휴가를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연락 두절이 된 채로 집에 돌아오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맨해튼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7시경 워싱턴 하이츠의 웨스트 163가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화재 진압이 바로 진행돼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독립컨퍼런스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들 중 31곳이 교내 식당 위생관리에서 비위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뉴욕시 건강부가 발견한 위생 점검도 포함됐습니다. 위생 부적합 판정의 주된 이유로는 쥐의 흔적이나 살아있는 바퀴벌레 파리 등과 비누 및 물의 부족입니다. 첼시에 위치한 PS 340 학교의 경우 위생 점검 당시 400여 개의 쥐 배설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입법부는 음식점이나 네일숍에서 쓰이는 것처럼 학교들에게 위생 건강 등급을 적용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파라무스에 위치한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가 주차 자리를 쉽게 찾고 예약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두고 가든 스테이트 플라자 측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벼 주차장 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주차 자리를 두고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쇼핑몰 도착 직전 어디에 몇 개의 주차 자리가 비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마이파크 앱을 통해 주차 자리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행정부, 매일 새로운 지명인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15개의 장관직 중 7명이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해 국방장관 지명자를 발표했는데 미군 해병대 사령관과 중부 사령관을 지낸 강경파 원칙주의자 제임스 매티스가 이 자리에 오를 전망입니다. 매티스는 사병에서 사성 장군에 오른 인물로 1969년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에서 활약했습니다. 해병대의 상징이던 매티스는 2010년 미군의 중동 전략을 총괄하는 중부 사령부 사령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매티스가 국방장관이 되기까지는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 법상 군인 출신은 퇴역한 뒤 7년이 지나야만 국방장관이 될 수 있어 2013년 퇴역한 매티스가 국방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 먼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티븐 무누신은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누신 내정자가 일부 지인들과 공동 설립한 은행인 원웨스트가 2년 전 단돈 27센트 때문에 90세 노파의 집을 압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2014년 원웨스트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오시 로프톤에게 보험료로 423달러 30센트를 청구했는데 당시 로프톤은 실수로 체크에 423달러만 적어 보냈습니다. 원웨스트는 이에 미납품 30센트에 대한 청구서를 재발송했고 공교롭게도 로프톤이 또 한 번 30센트 대신 3센트만 적어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원웨스트가 이때 나머지 27센트를 청구하는 대신 그해 11월 곧바로 로프톤의 집을 압류했다는 겁니다. 로프톤은 영모기지론에 의존해 살아가던 상태로 이 압류 신청으로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플로리다의 비영리 법률단체 PRLS가 맡아 배심 재판이 공식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극찬을 받았던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책 10권에도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발표한 올해의 책 10권에는 카란 마하잔의 작은 폭탄협회, 수전 팔루디의 암실에서, 콜슨 화이트헤드의 지하철도 등 문학과 비문학 도서 10권이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 평범해 보이는 주부가 악몽을 꾸고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야기라는 설명과 함께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주부의 자기 희생은 갈수록 가혹하고 비현실적으로 변한다며 이 책을 주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가디언 등은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한국 현대문학 중 가장 특별한 경험이며 감성적인 문체에 숨이 막힌다는 등의 호평을 한 바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내년 4월 사임합니다. 이로써 CEO 자리는 현재 COO인 최고 운영 책임자 케빈 존슨이 맡게 됩니다. 슐츠 CEO는 이후에도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회사 경영에 관여할 예정입니다. 슐츠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영의 자유를 얻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스타벅스가 추진하고 있는 고급 커피점 사업에 전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63세인 슐츠는 지난 1982년 점포 4개에 불과했던 스타벅스에 합류해 1987년 회사를 인수하고 회장 겸 CEO에 올랐습니다. 이후 2000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회사가 위기에 빠진 2008년 CEO로 복귀해 오늘날까지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으로 이끌어왔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